뭐?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쓸 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없어요. 떼도 돼요. 자, 우리가 일단은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단원에서 첫 번째로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비교하는 거 했어요.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인 사회문화현상은 우리 불모지 이과생들의 어떤 탐구 대상인 자연현상과는 다른 특성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봤고, 이제 두 번째로 볼 부분인데 이게 엄청 중요해. 이 사회문화 과목은 전체 내용 중에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 일단은 앞에 거의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와장창창.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진도도 더디고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 막 같이 설명되는 부분이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할애를 하면 뒤에가 좀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알았지? 일단은 내용이 한 50% 가까이가 압축돼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사회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부정적인 인간행위 현상이 됐든 긍정적인 인간행위 현상이 됐든 어떤 인간의 행위 현상, 사회문화적 현상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 사회문화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되죠? 일단 사회문화 현상, 인간 행위 현상, 인간들이 모여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겠죠. 그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인데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거시적 관점이 있고요. 무슨 관점?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 있어요. 소민아? 뭐가 달라요? 뭐 한글 못 읽어요? 거와 미가 다르잖아. 그지? 그럼 거는 뭐고 미는 뭘까? 우리 배우다 보면 경제학도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런 게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선생님 같은 사람들 보면 좀 거대하다 막 이런 말을 하죠. 맞죠? 근데 우리 민서 뭐 이렇게 쩍쩍하는 뭐 소음이 막 이런 애들 보면 어때? 아주 미미하죠, 애가 아주 미세하고 그죠? 그러니까 거가 무슨 거자예요? 클 거자고요. 미가 세세하다. 알겠죠? 이런 뜻, 세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시각인데 어떤 시각? 큰 시각이고 요건 짜잘한 시각, 아주 세세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숲을 이해할 때 포레스트 숲을 이해할 때 숲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보려면 드론을 띄워서 저 위에서 한눈에 크게 숲을 내려다봤을 때 숲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숲은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숲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의 속성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러면 숲이 이해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전자가 누굴까요?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뭐를 먼저 보자?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자. 전체를 먼저 보자. 이해됩니까?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뭐를 먼저 보자? 한 그루 한 그루에 나무로 구성된 게 숲이니까 한 그루 한 그루에 나무를 먼저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알았지? 일단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 이게.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문제.
사회가 개인을 만들까요? 개인이 사회를 만들까요? 고민해봐. 민서야, 개인이 사회를 만듭니까? 사회가 개인을 만듭니까?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소민이?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솔직히 자연스럽기는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가 자연스러워요. 개개인들로 모여서 집단 사회가 구성되는 거니까. 맞죠? 맞지?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사회를 만들고 개개인들이 사회를 변경시켜 간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오, 민서 그 말도 맞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살면서 응.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살면서? 살면서는 뭐야? 예를 좀 쉽게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소민아? 장래 희망. 무슨 직업 갖고 싶어요? 무슨 일 하고 싶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전기계. 전기 계열에서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노동자? 아니요. 뭐 대략 뭐 관리자라든가 알겠죠? 뭐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알겠죠?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지? 좋아요. 없긴 뭘 없어 있고 막. 알겠지? 그러면 욕구. 쉽게 말하면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아빠한테? 생일 선물? 생일 되면 아빠가 선물 줘야죠. 마땅히 났으면 줘야지. 아빠한테 뭐 받고 싶어? 프라다 쿠션. 뭐라고? 프라다 쿠션. 프라다 쿠션? 야 쿠션도 명품이 있냐? 네. 프라다 쿠션이 갖고 싶대. 자 이제 생각해보자. 소민이의 꿈이죠? 소민이의 소박한 욕망입니다. 맞지? 욕망입니다.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쿠션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 꿈과 이 욕망은 소민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꾼 꿈일까요? 사회가 만들어준 꿈일까요? 사회가 만들어준 꿈, 그죠? 왜냐면 쉽게 생각해봐. 네가 조선시대 태어났어. 태어났다고? 조선시대 태어나서 조선시대 사람인데 전기 계열의 관리자가 되고 싶을까요? 전기가 없어요. 촛불 관리자를 하든가 해야지. 물레방아 관리자가 되든가 맞아요, 틀려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꿈은 소민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꾼 꿈이 아니죠. 사회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너는 꿈꾸는 거죠. 이해돼요? 조선시대 사람인데 프라다 쿠션이 갖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대나무 목침이 갖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겠지. 맞아요, 틀려요. 프라다 쿠션 같은 소리 안 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소하게 갖게 되는 아주 작은 욕망들도 우리가 하고 싶은 장래꿈, 희망 같은 것들도 우리는 내가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냥 이 사회가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꿈꾸고 욕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았냐 이 수동적 존재들아? 하찮은 것들이라고. 이해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카트라이더 해봤어? 카트라이더 보면 카트라이더에 뭐예요? 거기 막 뭐 이렇게 뭐 애들이 막 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스스로가 자율적인 어떤 외부적 틀에 구속도 없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나요? 아니요.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빠꾸 하고 싶으면 뒤로 갑니까? 못 가요. 원래 구조적 틀이 걔네는 앞으로만 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돼 있고 꿈꾸게 돼 있고 욕구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자잘한 어떤 생각 가치관, 우리들의 소소한 행위 하나하나들도 다 우리는 자율적이고 독재적이고 독립적으로 꾸는 거고 우리들은 그렇게 자율적 개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사회적 산물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요 거시적 관점과 연결되는 실제론적 시각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실제론. 이게 왜 실제론인지 설명을 해줄게.
실제론자들, 사회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사회실제론자들은 이렇게 말해. 개인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존재일까요?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존재예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예요. 반면에 사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는 개개인의 외제하는, 다시 뭐라고? 개개인의 외제하는. 외제하는이 무슨 뜻이게? 밖에 있다. 오케이. 제가 무슨 제자? 그 존재. 그러면 있고 이게 지속되는 게 존재죠. 맞죠? 또 재학생, 재직중 이런 말 할 때 제자예요. 재직 증명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증명서. 맞죠? 재학생. 현재 학업에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을 재학생이라고 하죠. 제가 있을 제자예요. 그러니까 외제면 개개인의 외제면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이 존재하다. 독립적으로 따로이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개개인 더해놓으면 무슨 뭐 사회, 집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바깥에 외부의 개개인들과 동떨어져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는 개개인의 외제하는 뭐다? 하나의 실체라고 바라봐요. 됐습니까?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행위와 개개인들이 갖는 가치를 형성하고요, 구속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 사회제도는 모든 법, 이런 뭐 사회제도는 우리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순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미시적 관점은 그러거든요. 모든 사회제도는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합의가 바뀌면 그만큼씩 사회제도는 변경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 자, 결혼식 날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식 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누가 먼저 입장해요? 신부가 먼저, 신부가 먼저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신랑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옆에,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먼저 신랑이 입장하죠? 어떻게 입장해요? 엄마 손잡고 가죠? 아니에요. 혼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알겠죠? 씩씩하게 혼자 막 웃으면서, 그죠? 딱 걸어가서 뭐해? 뒤를 딱 돌아갖고 서 있죠?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입장합니까? 그렇지. 장인어른 아빠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애가 막 훌쩍훌쩍거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이 뭐해? 내 딸 잘 부탁하네. 딱 넘겨주면 받아갖고 남자애가 탁 데려가서 결혼한단 말이야. 달래면서. 이해돼요? 알았지? 괜찮아요?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생각을 잘 봐봐. 이 안에 뭔가 의도가 지금 들어있어. 어떤 의도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 여자는 발이 없냐? 왜 혼자 못 걸어가? 그리고 왜 남자는 혼자 걸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왜 무슨 물건 건네는 것도 아니고 맞아 들려요? 장인어른이 왜 사위한테 물건 건네는 것도 여기 건넵니까? 여자를 무슨 존재로 보는 거야?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 이해 안 됐어? 어릴 적엔 누굴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나이가 들어선 남편을 따르고 알겠죠? 남편 뒤지고 나면 아니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을 따른다. 삼종지도라 그러죠? 이해돼요? 그 안에 그런 의식이 들어있는지 몰랐지.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야. 알았죠? 소민아 이거 좀 그렇지 않냐? 그지? 넌 바꿔봐. 넌 네가 먼저 딱 들어가. 딱 들어가서 네가 기다려. 신랑 딱. 그지? 신랑이 이제 시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거야. 뚜벅뚜벅 신랑 울고 있으면 데려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받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가갖고 딱 결혼. 한번 해봐. 할 거야?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할 거야? 진짜로 진짜 기회가 된다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기회가 올 것 같아? 아니요. 안 올 것 같지 않아? 너도 이게 쓰고 아빠 손 잡고 들어갈 것 같지 않냐? 그렇다니까 이게. 이해되죠? 야, 우리나라 구성원들한테 물어볼까? 그게 과연 옳은 겁니까? 물건 건네듯 그렇게 아버지가 사위에게 이렇게 건네고 사위는 독립적 존재로 알겠죠? 가장이니까 여자는 무슨 종속된 물건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50% 이상은 이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걸 다들. 이해돼요? 지금은 뭐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다들 하고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다 인식할걸? 이해되죠? 근데 왜 안 바뀌죠? 아니 사람들이 합의한 게 사회 제도라며. 그럼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건데 왜 안 바뀝니까? 수동적으로 구성된 문제. 사람은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개개인의 의식의 단순한 합치로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나? 지금의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는데요. 다 거기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돼요? 왜 황씨죠? 황민서잖아요. 왜 황씨예요? 아빠가 그렇죠. 엄마는 청씨인데 너는 왜 황씨입니까? 아빠가 황씨니까 너는 왜 박씨예요? 아빠 그렇지. 엄마는 홍씨 홍씨인데 너는 왜 박씨입니까? 그죠? 홍씨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니네도 결혼하고 나면 네 자식 황씨일까요? 박씨일까요? 아니겠죠. 이게 옳습니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 남자들도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는 생각 안 할걸? 남자들도 한 반 이상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저도 옳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 내 말 이해돼야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의 못해도 여자들은 다 반대할 테고 남자들도 반수가 이상이니까 75% 이상은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근데 왜 안 바뀝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단순 의식의 합치로서 사회가 그냥 그렇게 드러나고 개개인의 의식이 변경되면 그만큼씩 변해가는 거고 단순 합치의 결과물이라면 사회가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봐봐. 사회 구조는 뭘까요? 사회 구조는 이거야. 사회 구조의 말뜻. 사회 구조는 구성원이라는 말을 쓸게요. 사회의 구성원들, 개개인이죠. 사회 구성원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행동이라고 할게요. 행동. 행동이나 가치관. 행동이나 가치관을 구속하는 사회적인 틀, 이게 사회구조예요. 사회구조는 개개인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구속하는 사회적인 틀을 우리가 사회구조라고 불러요. 분명 사회구조라는 게 있어요. 사회구조는 여러 복합작용으로 만들어져요.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또 언어. 다시 뭐라고요? 언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합작용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구속되거든요. 그 틀을 우리가 사회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됩니까? 소민이는 나이 많은 어른 보면은 존댓말 쓰죠. 네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존댓말 쓰죠. 존경해요? 아니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무조건 일단 존댓말 써요. 그러면 그 존댓말을 쓰는 건 너의 존경의식의 표현입니까? 근데 일단 어른이면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언어도 하나의
제도로서 우리들을 구속해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미국의 언어 구조는 어때요? 무조건 어른은 일단 존경하고 일단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이게 없어요. 한국은 나이가 깡패인데 거긴 그런 게 없어요. 뭐 조그만 놈이 뭐 할아버지한테 헤이 제임스 주먹 대잖아요. 주먹 서로 맞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되죠. 할아버지한테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할아버지한테. 알겠죠? 헤이 할배 이거 해봐요. 니킹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예절,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번 사회 구조가 딱 틀에 맞춰 짜여지잖아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거. 아, 알아듣겠죠? 실제 아주 웃기는 사례가 하나 있어. 선생님네 친구, 내 친구 3명이. 이름이 3명이야. 홍씨야, 홍씨. 선생님보다 좀 일찍 장가 갔는데, 장가 갈 때, 그 부인이 미영 씨야. 근데 함들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오징어 쓰고 청소초롱 들고 한번 해야죠. 함들이는 거.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3명이가 미영이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뭐 의미 없는 거고 괜히 뭐 돈만 갖다 쓰는 거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합의해서 안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되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야,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안 하면 좀 장인어른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얘기가 다 됐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갖고 뭐 그런갑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3명이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함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네가 함을 안 드리려고 그랬고 장인어른한테도 원래 얘기가 됐던 건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묻게 되죠. 함은 드렸어? 함은 뭐 얼마나 가지고 왔어?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가족들도 먼 친척들 막 물어보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 미영 씨네 아버지가 장인어른 될 사람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그 집은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대. 남의 집 귀한 딸님이 내려가면서 함도 안 드리고. 그런 경우가 그런 법이 있나? 막 이런 얘기들 한마디씩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 원래 안 서운하려고 그랬는데. 씨발 서운해진다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3명한테 넌지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주변에서 그래도 그런 얘기가 좀 있네. 그리고 얘기한 거야. 그 3명이 너 어때? 씨발 내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영이가 하지 말자랬고 안 했던 건데 그러면 자기들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떵떵거려 놓고 이제 얘기할 친구 없으니까 얘기한 거죠. 그 친구 3명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함들이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함들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한번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 분명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분란이 생긴다 이거. 알겠죠? 근데 워낙 고지식하시거든.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었어. 결국은 똑같은 사단이 났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나? 야,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 한마디씩 건네면요. 사람이 기분이 그렇게 돼요. 그 선생님은 결혼 전날에 함드렸어요. 친구들 부랴부랴 긴급 소집 해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한타스로 왔죠. 그래가지고 전날에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함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뒤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다 그냥 해라. 뭐 예단을 하고 함을 드리고 막 이런 거 솔직히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행위들이기는 해요. 옛날에는 예단 이런 거 왜 했을까요? 먼저 결혼할 때 되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다가 예단이라는 걸 원래 보내요. 먼저. 근데 요즘은 이제 예단은 옛날에는 옷감 보내는 건데 지금은 옷감이 아니고 돈을 좀 보내죠. 그죠? 그 예단 왜 보냈을까요? 과거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할 때 가족 친지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옷도 제대로 해입지 못하던 시절이라서 옷도 다 기운 거에다가 전부 샤카맣고 그냥 뭐 겨울옷 그러면 한두 벌, 뭐 여름옷 그러면 한두 벌 뭐 이렇게밖에 없는 시대니까 결혼식 때 그거 입고 결혼식 나가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결혼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부터 걱정해?
아유, 나 이거 폐되면 안 되는데 뭘 입고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미풍양속으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여자 집에서 뭘 보내주면 남자 집에다가 옷감을 보내주는 거야. 가족 친지들에게 좀. 결혼식 때 회의부로 좀 이거 우리가 마련을 했으니까 그쪽 가족 친지들에게 좀 돌리시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남자 집에서도 뭐를 해요? 여자 집에다가 함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부에 대한 고마움도 좀 표현하고 이 딸내미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집안적 표현도 하고 저쪽 집도 이제 입을 수 있는 옷감도 좀 보내주고 그럼 저쪽 친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옛날에 그런 미풍양속으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있나요? 결혼식 하면은 옷 못해 입어요? 쿠팡에 배달시키면 새벽 배송으로 다 와요. 바지 2만 원이면 삐까뻔쩍한 거 옵니다. 알았죠? 이거 쿠팡 2만 5천짜리거든 이거. 알겠죠? 무신사 알겠죠? 스탠다드. 이해가? 뭐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다 의미 없는 행동들이거든. 이해됩니까? 근데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냥 유지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죠? 이건 잘못된 거다 생각해서 바꾸려 하는데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네에서 막 뭐 이렇게 뭐 함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 그거 다 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막 실갱이하고 막 했었죠. 신부네 친구들 와서 막 서로 막 한 발짝만 더 오세요. 막 전날에 그 결혼식 전날에 야 결혼식 때 진짜 전날에 그 함드리는 바람에 애새끼들이 이제 먼 데서 와가지고 그거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함드리고 나면 이제 다음날 결혼식이니까 내 방도 잡아줬어.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묵고 애들이 이제 결혼식하고 바로 올 거야. 그럼 나는 걔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또 술을 퍼먹이네. 그래갖고 새벽 4시까지 술 처먹고 다음날 결혼식장 들어갔잖아. 얼굴이 새하얘가지고 당연하죠. 술이 안 깼으니까 사람이. 난 세상에 나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네. 와, 핏기가 나다. 술 안 처먹어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막 들어갔네. 와, 알았지? 니네는 무조건 하세요. 그 거추장스럽고 아닌 거 알아. 아는데, 이 주변 사람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둘만의 결합이 아니야. 가족 대 가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가 나와요. 한두 마디씩이라도. 우리가 해오던 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은 그 틀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니까. 그 한두 마디 들으면 괜찮겠어요? 또 듣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하세요, 다. 또 남자애 데리고 또, 야,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우리 현대인이 왜 그래 또 이지랄 하지 말고, 하라는 건 다 하세요. 알겠지? 남들 하는 거 다 하십시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 야, 뭔 뜻인지 알 것 같죠? 이런 전통이나 관습은 그냥 오랜 관행이 지속되다 보면 해야 한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관습이라 그래요. 오랜 관행에 법적인 확신 같은 게 주어진 것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이나 예절이나 언어나 이런 것 안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들을 올가매는 그런 구조적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사회구조라 그래. 이 사회구조는 한번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개개인들의 생각이 바뀌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외부에 따로 존재하면서 개개인들의 모든 것을 계속 구속해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형성해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쉽게 얘네들이 벗어나질 못해요. 이해돼요? 어마어마한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알아듣겠지?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사회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고 개개인의 의식에 의해서 막 법이 만들어지고 의식이 바뀌면 변경되고 그런 단순한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야. 바깥에 따로 외제하고 그렇게 바깥에 따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구속하는 외부적 틀이라고. 개인은 그래서 못 벗어나. 이것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되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서양은 그래도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니까 남녀의 평등적 가치관도 막 생기고 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러던데요. 지랄 떨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양에 비해서 여자의 어떤 권위가 가장 높았던 나라야. 서양은 진짜 개쓰레기. 잘 봐. 트럼프 마누라가 누구야? 도널드 트럼프 마누라가 누구야? 어저께 전쟁했더만. 뭔 트럼프? 멜라니아 트럼프죠? 멜라니아 여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멜라니아 트럼프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미셸 오바마죠.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은 힐러리 클린턴이죠. 왜 도대체 시부로 성이 다 같습니까? 걔는 뭐 근친혼이에요? 결혼하면 여자는 아빠로부터 받은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미국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요, 걔네들은. 이해되죠? 그 미국 뭐 이렇게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막 유럽 막 이런 데 보면 되게 막 여성의 뭐 권위가 높고 막 민주적이고 막 이럴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못 벗어나니까 걔네들도. 이해되죠? 좋아요. 웃기지 않냐 그거 진짜? 야, 그래도 니들은 결혼할 때도 아빠 성은 그대로 가져가잖아. 아빠가 준 성은. 그지? 그리고 예로부터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아들이 또 잘 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그러면은 그 엄마네 집에도 표창을 따로 내리고 그 집도 기리고 이런 걸 같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이해되죠? 우리나라는 여성 권위가 높아요. 집에 가봐. 아빠가 설설 기잖아. 그지? 엄마 짝이죠, 그죠? 아니야? 그 옛날에는 안 옛날에도 그랬어. 조사해봤더니 조선시대 때 있잖아요. 뭐 결혼하면 다 여자가 남자 집으로 그거 다 개소리야. 이거 연구해보면 70% 일반인들의 70%는 처갓집 근처에 살아요. 어디 살았다고? 처갓집. 야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 솔직히 지금 결혼하면 거의 처갓집 근처 살거든요. 나도 처가 근처에 살았어요. 우리 집은 애들이 그래서 우리 집하고는 잘 안 친해. 선생님네 집 쪽은 잘 안 친해. 친가 쪽은. 니들도 그러지 않나? 저희 집은 반대야? 뭐 멀구나 외가가. 아니요. 아니요? 가까워? 대님. 어렸을 때 그러면 친가 쪽에서 봐주고 그러셨어? 네. 아이들은? 그래서 옆집 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케이스. 뭐 옛날에도 30%는 있었으니까. 알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래요. 아내 집이나 여자 집 쪽 근처에 가서 보통 살게 되고요. 그쪽하고도 친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단다. 알았지?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개개인을 단순하게 합친 것이 이코르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개개인을 단순히 더하면 이코르 사회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단순한 개개인의 결합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 개개인의 단순 결합보다 거대한 어떤 존재라는 거죠. 민서가 지금 갑자기 이거 뭐지? 붕어빵인가? 이러고 시그마 해봐. 뭐라고? 시그마 무슨 뜻이야? 1부터 3. 얼마야? 6. 자, 그럼 시그마 1부터 10.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옆에다 이렇게 써요? 아니요. 1. 저도 아는데. 1, 위 1, 밑에 10? 네. 그래요. 미안해. 우린 그렇게 했어요. 자, 1, 10. 네? 밑에서 위에요? 반대. 반대요? 그래요. 1, 10. 늙어서 그래. 자, 1, 10. 어떻게 해요? 55. 그지? 똑똑하다. 자, 봐. 그러니까 개개인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 사회는 더 거대한 어떤 존재다. 알아듣겠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야, 이 시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러니까 이 시각은 이거죠.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형성한다.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이 시각인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얘기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회는 뭐다? 독자적인 실체성을 가진 존재다.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실체성을 가진 외부재에서 개인을 구속하는 틀. 그래서 독자적인 실체성을 가진 것이다. 사회는. 알겠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개인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를 독자적 실체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개인 사회 관계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의 행위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분석하는 게 중요할까?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 속성을 이해하면 걔네들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시각에서
그 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한국 사회는 어떤 속성이 있나를 이해하면 얘네들의 행동이 보인다고. 거꾸로.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거시적 관점인 거지. 그래서 개인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를 독자적인 외지적 실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구속하는 외지적 실체다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항상 거시적으로 구조적 틀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려고 하겠지. 이해돼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개인 사회 관계를 이런 식으로 사회를 실제로서 인식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다음은 이제 미시적 관점인데, 미시적 관점은 뭐를 만드는 거다? 그렇지. 아니 개개인들이 모여갖고 만들어내는 게 사회지. 뭘 개인 구성원으로 구성된 거니까 뭐가 막 떨어집니다.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개개인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 주체라고 보는 거야. 어떤 뭐 외부적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구속되어서 행위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아주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개인은 자율적 주체. 알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주체들이다 이 얘기야. 정말 개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해됩니까? 이네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개인 간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사회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사람들의 의식의 합치가 일어나면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 어때? 그만큼씩 변화하죠. 그만큼씩 또 변경되는 겁니다. 돼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인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이제 락커를 꿈꾸던 사람이에요. 락커. 락커. 왜? 락커예요. 락커. 선생님 락커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 해외 락커들 보면 어때? 가죽 바지에 막 귀걸이 막 이렇게, 그죠? 몸에 막 문신 막, 그죠? 막 몸에 막 물 뿌리고 막, 그지? 그래서 그런 걸 꿈꿨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귀걸이 되게 하고 싶어 했어. 귀걸이. 근데 못했거든. 맞아 죽을까봐. 문신 우리 때는 꿈도 못 꿔요. 문신하고 귀에 귀걸이하고 이런 건요. 뭐 남자가 메이크업 꿈도 못 꿔요. 남자 메이크업 귀걸이 이런 건 그냥 딱 하면 주변 사람들이 딱 어떻게 바라봐요? 뭐 게이야? 알겠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어 우리 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못했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게 바뀌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자애들 메이크업 다 하죠. 선생님 할로윈데이 때 압구정 로데오 거리 거기 가봤더니 추워 죽겠는데 애새끼들이 반팔 입고 몸에 다 문신해 있고 얼굴이 또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애새끼들. 남자애들 얼굴이 와 다 연예인이야. 알겠죠? 다 뭐 같은 성형외과 출신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다 메이크업 해가지고 뭐 반팔 나시티 같은 거 입고 막 몸에 문신 있고 귀걸이 다 하고 알겠죠? 졸라 멋있더라고 애새끼들이. 딱 내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걸 얘네가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보면 어때? 막 개인의 막 이래요? 아니죠. 멋있다. 또 자기 관리 잘한다. 알겠죠? 선생님처럼 입고 다니면 어때? 게으른 놈. 맞죠? 뭐 무슨 뭐 거울 좀 보지 막 이런 그죠? 옛날하고는 의식이 달라. 이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멋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둘씩 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개개인의 사고정형 관계로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법이나 제도나 어떤 전통이나 예절 같은 것들도 그렇게 형성되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또 변화하면 금없이 달라지고 바뀌고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사회는 뭐야? 그냥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야. 개개인을 단순히 더해 놓은 게 그게 이코르 사회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실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성이 없어요. 실체성이 없는 존재예요, 사회는. 오로지 의미를 갖고 실체성이 있는 것은 개개인들밖에 없어요. 이네들의 단순 결합물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 백곰사탄반 학생 백곰사탄반이라는 어떤 이 집단은요, 그냥 김동완, 박수민, 황민서 요 경향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약간 외향적인 둘과 약간 내성적인 아이가 섞여서 살짝쿵 외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약간 패셔너블한 아이와 그 평범한 아이와 조또 패션 감각 없는 인간이 만나서 평균적인 패션 감각을 가진 정도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백곰사탄반이라는 어떤 이 우리 집단만의 고유한 성질 같은 건 없어요. 구성원들의 성향의 합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만약에 엄청나게 패셔너블한 놈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만큼씩 또 평균점이 막 올라가고 이러는 거죠, 딱. 그러니까 사회는 그 이름만 붙인 거예요. 우리 백곰사탄반을 부를 때 김동환, 박소민, 황민서 반 이렇게 하면 어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만 사회라고 이름만 따로 붙인 거야. 압축적으로. 실체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 이론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는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명목에 불과하다. 사회 명목론이라고 해요. 명이 이름이죠. 이게 알겠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봐요. 사회는 그냥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고 이름만 사회라고 붙였을 뿐 실질성이 전혀 없는 존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중요하고 이네들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내는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사회라는 것의 독자적인 실체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사회는 명목일 뿐이다라고 바라보는 개인 사회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행위 현상이 나타나면 뭐부터 보겠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이거부터 들어보고 이네들의 상호작용 관계 이런 거부터 들여다본다고. 얘네들이 속한 사회는 어떤 특성이 있지? 어떤 전통을 갖고 있지? 알겠죠? 이런 건 들여다보지. 얘네들의 언어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지? 이런 거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요 미시적 관점에 속하는 대표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징적 상호작용이란. 줄여서 뭐라 그러게? 상상이론. 다시 뭐라고? 상상이론. 근데 진짜로 상상을 많이 해요, 얘네들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상상이론. 요거 우리가 볼 거고요.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기능론과 갈등론. 다시 뭐라고?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조금 쉬었다가 봅시다. 자, 언니 뭐? 우리 언니 문과야? 이과예요. 이과야? 이과예요, 이과. 전공을 했어. 이과인데 경찰 행정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태권 소녀였어요. 근데 경찰 다 떨어졌어. 경찰대는 안 썼어. 경찰 행정, 동국대 경찰 행정 가고 싶어요. 경찰 행정 높은. 높아요. 자, 보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볼 건데 아마 요거 보고 기능론 절반 정도 보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겁니다. 상상이론 한번 볼게요. 일단 미시적 관점의 대표 이론이니까 상상이론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생각 그리고 이 개개인들 간의 의식을 공유하는 사교적인 관계,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지도가 만들어지고 변경되고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알았지? 일단 상상이론에 입각해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사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 자, 어떤 외부적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뭐라고?
외부적 상황이 우리에게 빵 주어집니다. 외부적 상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철을 니네가 딱 탔는데 남자끼리 누구끼리? 남자끼리 둘이 키스를 합니다. 키스. 찐해. 딥해. 막 왔다 갔다 해. 알겠죠?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민선? 약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구경하면서 할 것 같아. 약간 신기한. 신기한? 약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냐면 막 옆에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씨,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동네 아저씨들은요. 옆에 앞에 가갖고 이렇게 빤히 볼 거예요, 이러고. 맞죠? 인상 팍 쓰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또 옆에서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알겠죠? 뭐 별의별 얘기가 돼. 뭐 괴성을 지르는 괴성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이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남자끼리 딥키스를 날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 문제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한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씨발 저건 아니지. 지네 집에 가서 하는 거 공공장소에서 수볼 놈들이 알겠죠? 이런 인식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의 어떤 인식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런 주관적 판단을 했다.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이거를 혼자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굳이 뭐합니까? 외부로 지금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씨,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알겠죠? 어떤 사람은 막 뭐예요? 막 괴성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미쳤어!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익숙치 않아서. 또? 그 사람들은 왜 굳이 인상을 찡그리고, 한마디 욕을 던지고, 탄성을 막 쯧쯧쯧 탄성을 보내고, 말세다 말세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울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생각한 거랑 다른. 달라서. 다르면 그냥 다른 거지. 왜 울고 괴성을 지르고 왜 그래요? 다른 거지. 기분 나빴나?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걸 왜 굳이 드러내냐고. 잘 생각해봐. 상황을 내가 달리 줄게. 그 전철에 그 딥디리딥디 둘 있고 나 혼자 있어. 둘 있고 나 있어 그냥. 그럼 거기서 공공장소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까요? 거기서 막 울까요? 응? 막 찌찌찌 막 이렇게 혀를 찰까요? 미쳤어! 막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걸요? 그냥 조용히 옆으로 가든가 할걸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지금 표현하는 거야.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그럼 왜 이거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왜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공감을 구하는 거야. 이 공감을 구하는 과정이야.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면 외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들을 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하면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근데 스스로가 판단한 주관적 판단을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가치로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의 명확한 가치로서 자기가 언뜻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갖게 되는 판단을,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그냥 바로 내면화해서 규범화해서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걸 뭐 하려고 들어요? 공유하려고 들어요. 이게 확인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확인하는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건 좀, 이거 범죄 같은 거 아닌가?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냐면, 알겠죠?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냐면, 모든 인간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원만한 관계 속의 인간. 일반화된 인간이 되기를 원해. 사람들이 일반적 사고에서 벗어난 인간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 사람들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 매번 확인하려고 들어. 내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치관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됐을 때 맞아라고 생각하고 그걸 규범화하지. 알겠죠? 주관적 판단은 일단 뭐 하려고 해?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들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저건 아닌 거잖아요. 저건 나쁜 거잖아요.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이해돼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뭘 동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괴성, 찡그린 표정, 맞죠? 그 다음에 막 쯧쯧쯧 어떤 혀를 차는 행위, 알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외부적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어떤 상징? 상징적 행위가 지금 뭐 있어? 몸짓, 또 언어, 욕했잖아요. 맞죠? 표정, 괴성 등등등의 어때요?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 외부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뭐합니까? 드러내고 동의를 구합니다. 알아듣겠죠? 사람은 되게 재밌다? 뭐냐면 내가 일반화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원만한 관계 속의 인간이기를 바란다 그랬잖아. 그래서 매번 모든 내가 외부적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갖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 가치관들을 확인받으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동의를 구한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그 작업을 계속해요. 누구나. 알았지?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 타자라는 존재가 있어. 뭐가 있다고? 이 본인 스스로들 그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가상의 존재야. 다들 하나씩 있어. 이게 머릿속에. 알겠죠? 그 일반적 타자는 어떤 존재냐면 원만한 관계를 맺는 가장 일반적인 인간상이야. 그리고 이 모습을 뭐 해요? 닮아가려고 해. 근데 이 일반적인 가장 원만한 관계 속의 인간이라는 이 머릿속에 내가 그려낸 이런 걸 일반적 타자라고 불러, 심리학적으로. 알겠죠? 그 일반적 타자를 매번 뭐 해가냐면 내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해가. 이거를. 내가 갔는데 막 내가 막 울고 막 저건 아니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괴성 지르고 막 알겠지 미쳤다 막 이러면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이상해. 옛날에는 막 사람들도 같이 엎어지고 울고 막 이랬단 말이야. 욕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 어때? 오히려 미쳤어 막 이러는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나를 이상하게 봐. 뭐가 미쳤다는 거야? 저렇게 좋아 산다는데 지금 왜 지랄이지? 알겠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누가 미쳤어요? 뭐 물어봐. 앞에 지금 이상한 근데 그게 미친 거예요? 뭐 물어봐 오히려. 이해되죠? 또 옆에 있는 아저씨는 가가지고요. 그 둘이 뭐 이렇게 뭐 결혼을 할 건가?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결혼할 수 있으면 저희는 할 겁니다. 그러면 애는 입양을 할 건가? 요즘은 뭐 이런 게 흠이 되진 않지. 그 애는 못 나니까 입양해서 키우면 좋겠네. 막 오히려 막 상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씨발 나만 이상한 거잖아. 그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혼자 막 울고 막 이러다 말고 갑자기 확 깨는 거죠. 그치? 내가 왜 그랬지? 나한테 들이댄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내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맞아. 남자끼리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알겠죠?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 타자를 수정해요. 이해됩니까? 자기 가치관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했는데 공유가 안 됐잖아. 오히려 긍정적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어때? 자기가 원래 처음에 느꼈던 판단을 수정합니다. 알겠죠? 그냥 남자끼리도 그럴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야 하는 거. 이렇게 일반적 타자의 모습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일반적 타자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고 사람들과 확인하고 수정해가고 가장 원만한 관계 속의 인간이 되기를 원해. 알겠습니까? 되죠? 근데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일반적 타자가 누굴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이런 확인 작업 이런 거 안 거쳐요. 그냥 뭐예요? 엄마가 일반적 타자고 아빠가 일반적 타자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뭐예요? 말 잘 듣죠. 왜 그냥 내 롤모델이고 저게 가장 이상적 인간상이니까 이해되죠. 근데 조금씩 대가리가 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막 밖에서 막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자기들끼리 간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갖게 되는 상황에 대한 공유 감정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하고 또 다른 감정들도 막 느끼게 되고 다른 게 공유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알겠죠? 엄마가 아닌 다른 일반적 타자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서부터 뭐해? 개기기 시작하죠. 다른 엄마 안 그러거든? 엄마만 그러거든. 그죠? 야, 머릿속에 지금 일반적 인간상의 엄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야. 알겠죠? 원만한 어떤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 알겠죠? 오디너리 맘. 알겠죠? 이런 게 머릿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그 모습에 엄마가 다르면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막 엄마는 충격받고 막 얘가 그죠? 막 이러면서 그지? 그 상황에 놓이는 거거든. 알았지? 좋아요. 어쨌든 이런 개개인들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각자 주관적인 판단들을 할 테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적 판단들을 할 테고요. 이런 것들을 상징적 행위를 동원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막 형성하고 이게 만약에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 하나의 방향으로의 공감이 딱 형성됐어. 공통된 감정이 딱 형성됐어. 쉽게 말하면 우는 사람, 미쳤네 말하는 사람, 표정을 일그러뜨린 사람, 빤히 쳐다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 다 부정적 형태의 감정 공유가 일어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상황 공유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상황 공유라고 불러. 그럼 상황이 공유되면 상황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의 하나 일정 방향으로의 어떤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드디어 정의가 생겨나는 거야. 남자끼리 저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딱 정의가 생겨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것이다? 사회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나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상황 공유가 달라졌어. 주관적인 판단들이 조금씩 사람들마다 달라진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차고 미쳤어 말하는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오히려 절반이 이상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 저는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알겠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상황 공유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회제도가 그만큼씩 변경되어 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혹시 그거 안 봤나? 국경 없는 포차? 국경 없는 포차가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 포장마차 차려서 외국인 대상으로 막 장사하는 그 프로예요. 신세경도 나왔었고 이희경도 나왔었고 박중훈이라는 사람도 나왔었고 안 봤어? 코펜하겐 편이었어. 코펜하겐이 어디죠? 덴마크 수도죠. 덴마크 수도입니다. 덴마크. 그래서 코펜하겐 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포장마차를 차렸어. 근데 이제 여러 테이블 중에 이런 테이블이 있더라고. 중년이야. 나이가 꽤 많아. 중년 부부들 모임이야. 남자 여자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박중훈이가 이제 그 나이 좀 많은 중견 배우죠. 와가지고 요 사이에 이제 낍니다. 말 한마디 걸면서 이제 뭐 방송 나갈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부 동반 모임 오셨나 보다 이러면서 가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박중훈이가 이 두 분은 이렇게 부부고 부부니까 두 분은 뭐 부인이 어디 가셨나 봐. 알겠죠? 그랬더니 여기는 아줌마가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둘이 부부예요. 여기서 이제 박중훈 씨가 얼굴이 살짝 표정 관리가 안 됐어. 그렇지?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우리 덴마크 사람들은 남자들끼리의 결혼도 허용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금기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해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는 이미 어떤 상황 공유가 일어난 겁니까? 문제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이미 공유가 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 정의가 달라지고 사회제도가 변경된 거죠. 돼요? 또 가볼게. 어떤 게 있냐면 베트남. 베트남은 어른하고 아이하고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같이 담배를 펴요. 청소년이 담배 피는 건 금기시하지 않아요. 담배는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뭐 아이들도 다 핍니다.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어른하고 같이 펴요. 그리고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담배 주고받고 하면서 핍니다. 아빠한테 피러 갈까 뭐 이런 거야. 아빠 그래 아들한테 피지 뭐 이래 가지고 담배 한 대 서로 이렇게 피고 막 그래요. 근데 걔네는 뭐가 안 되냐면 술을 마시는 게 안 된대요. 어른하고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세대를 거슬러서는 술을 안 마셔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아빠 한 대 피러 가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내 나이가 지금 50이지만 알겠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됐지만 아버지하고 담배 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술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아들 술 한잔 하자. 뭐 그죠? 그래요. 오늘 삐뚤어지게 한번 마십시다. 뭐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상황에 대한 공유와 정의가 일어난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치 상대주의야. 다시 뭐라고? 가치가 뭐죠? 소민아, 이런 걸 자꾸 해야 느는 거야. 그거가. 가치가 뭐죠? 가치? 우리 벌써 설명했었잖아. 뭘 가치네. 가치 함축적이네. 가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가치야. 가치에 비교되는 개념은 뭐야? 반대말? 그러니까 몰가치적인 건데 가치하고 비교될 수 있는 말이 사실이야. 사실. 팩트, 사실이야. 사실은 그냥 있다 없다 존재만 밝히면 끝나는 거. 가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해. 알겠죠? 그러면 가치 무슨 얘기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상대의 뜻은 뭘까? 상대? 상대? 상대 반대말은 그럼 뭘까? 절대야 절대. 상대평가 반대말이 뭐야? 절대평가야 절대평가. 그러면 절대 뜻은 뭐고 상대 뜻은 뭘까? 절대. 변하지 않는 상대. 다를 수 있는. 알겠죠? 이런 뜻이야. 봐봐. 절대평가는 뭐죠? 그냥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야. 달라지지 않아. 알겠죠? 80점부터 90점은 무조건 2등급. 시험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어. 무조건 80몇은 다 2등급, 90몇, 100은 다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이 뭐 쉽든 어렵든. 그러면은 만약에 90%가 90점을 맞아서 그래도 1등급이야. 변하지 않아. 알겠죠? 이게 절대야. 상대평가는 뭐야? 70점 맞았는데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졸라게 어렵게 나와서 1등급이 만 70점 이상이 4%밖에 안 되면 70점인데 1등급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졸라 쉬워가지고 이게 70점은 4등급밖에 안 되면 그냥 한 40% 뭐 35% 이렇게 되면 그냥 4등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죠. 같은 점수인데도 다를 수 있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상대주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이러한 가치들이 어때? 다를 수 있다. 지역마다 시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왜? 옳고 그름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공유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시대에 따라서도 같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같은 가치 감정을 느끼나? 아니죠. 남자애가 메이크업을 했어.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공유했어? 저런 미친. 알겠죠? 뭐 이런 거죠. 뭐 남자 새끼가 막. 알겠죠? 우리는 테토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니미를. 알겠지? 야만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때 막 그랬다니까. 남자 새끼가 막 이러고. 알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 멋있다. 남자인데 되게 예쁘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잖아.
이해가 되죠? 옳고 그름의 가치가 절대적인 게 어디냐.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구성원의 감정이니까 그냥 공유 감정 같은 거거든.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가치는 전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라봐요.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나중에 뒤에서 엄청 중요하게 이게 나올 거야. 쉬워 보이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 지문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대놓고 안 주죠. 그럼 지문에다가 상상 이론이다 이렇게 써줄까요? 거기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러고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방금 얘기했던 일반적 타자 얘기가 나와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읽어내야 돼. 뭐를? 아, 이게 미시적 상상이론, 명목론적 시각과 연결된 거구나. 이걸 연결시켜야 돼. 그게 어려운 거지 뭐. 알았지? 타자. 일반적 타자. 나는 아니니까 타자죠. 근데 내가 그려놓은 타자죠. 일반화된. 방금 얘기한 게 거울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되죠? 좋아요. 지금 상상이론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니까 상상이론은 뭘 설명합니까? 개개인들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개개인들이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개개인들의 외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그리고 상황에 대한 공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변경되고 상호작용 관계에서의 합의가 달라지면 어떻게 사회제도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설명하죠. 이해돼야 안 돼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미시적 관점이에요. 명목론이라고요. 구성원들의 생각을 읽으면 사회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경되는지 그냥 나오는 거야. 구성원들의 생각을 읽으면 다 보여. 아, 알아듣겠죠? 이게 명목론이에요. 그리고 미시적 관점이에요. 근데 거시적 관점은 이런 어떤 상상이론이나 명목론이나 이런 시각에는 이제 반대를 할 겁니다. 혹시 거시적 관점 사회 실제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혹시 유튜브에서 이거 봤나 모르겠네. 미국의 어디 대학 교수였던 것 같아. 학생 2명을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는 한국 여학생이었고요. 하나는 미국 여학생입니다. 본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뭐 교수가 좀 털이 많은 교수였는데 교수가 여기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었어. 봤어 이거? 네. 그랬더니 미국 여학생이 뭐라 그래요? 전 잘합니다. 그래서 I study very well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국 여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잘 못해요. 아직도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이러고 말해요. 학점을 물었잖아요. 학점이 어떻게 되냐고. 또 얘는 학점이 평균이에요. 와, 장학생이네요? 4점 몇이었어, 장학생이었다고. 그리고 학점 까자마자 앞에 있는 대중들이 다 웃어버렸죠? 카카카카 하고 웃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교수가 묻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학점이 훨씬 나쁜데. 알겠죠? 왜 당신은 잘한다고 생각하죠? 당신은 학점이 이 사람보다 훨씬 좋고 여기서 장학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되죠?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하나 더 해줄게. 요거는 M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에 있는 내용이었어.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서울대 학생들하고 하버드 학생들한테 뭘 준 거냐면 엄청 어려운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게 한 거야.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아인슈타인이라도 못 풀어요. 시간 안에. 틀리게 돼 있으면 무조건 수두룩하게. 근데 그 문제를 주고
누가 더 잘 푸냐가 이게 실험이 아니에요. 분명 둘 다 반도 못 맞출 거거든요. 알겠지? 근데 틀리고 나서가 실험이에요. 틀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실험이에요. 알았지? 재밌는 게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시험 보고. 왕창 틀렸죠. 그리고 이제 실험 종료 그러고 뭐 합니까? 둘 다 이제 자기가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막 졸라 열심히 풀었을 거야. 근데 뭐 반타작도 못했겠지, 다들. 근데 틀리고 나서가 사실은 실험이야. 그리고 제작진은 다 나가면서 뭐 카메라가 오고 다 끈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 뒤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안 나가요. 자기가 틀렸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안 나가요. 1시간이 넘게 10명 실험했는데 10명이 다 안 나가서 안 나가고 1시간이 넘게 틀린 문제를 계속 봐요. 왜 틀렸나? 그리고 이거를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나갑니다. 알겠죠? 근데 하버드 학생들은 끝나고 나서 맞춘 거 틀린 거 확인하고 나서 그냥 뭐 이렇게 몇 번 확인하고 나가요. 몇 분 안 돼서 다 나갔어요.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서울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하버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은 왜 다 남아가지고 틀린 문제도 검토하고 다시 풀어보고 그러고 나가는데 당신들은 왜 그냥 나갔냐? 그랬더니 하버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제 전공이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뭐 제가 다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그래도 전 이 부분은 잘하잖아요. 이러고 나가 얘기해요, 다들. 되죠? 근데 한국 학생들한테 서울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약한데 그 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다 틀렸네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제가 보완할지가 전 항상 고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쟁김씨요? 서울대 이런 여기도 봐봐. 이 학생과 이 학생 똑같지 않아? 그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일부 못하는 게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못하는 게 있음에도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잘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걸 더 키우려 해요? 못하는 걸 찾아 그걸 보완하려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야. 너희들도 그러잖아. 너 수학을 잘하잖아. 너 미국 학생이었으면 넌 잘한다 그러고 나 뭐 어깨 펴고 살 거야, 아마. 엄마 나 그래도 수학은 잘하잖아. 말하면서, 그죠? 뭐 다 잘할 필요 있나? 수학 잘하면 되지. 나는 수학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자부심도 되게 높을 거야. 알았죠? 미국이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야. 엄마들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얘가 뭘 잘하나. 잘하는 걸 찾아서 하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미국의 초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뭘 못하나? 뭘 보완해줘야 되나? 알겠죠? 우리는 다 잘해야 돼, 다. 이해됩니까? 애가 점점 쭈구리가 돼가는 오징어 돼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수학 되게 잘하는데 수학 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맞죠? 근데도 애가 막 쭈구리 돼가는 거야. 여기저기서 까여가지고 한국 사니까. 너 미국 가면 너는 지금 막 어깨뽕 이렇게 되고 나 수학 잘해! 말고 다닐 거야. 알아듣겠죠? 근데 내 생각에 이게 나중에 성공해요. 이 성향이 성공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대학 평가라는 걸 서양에서 평가를 하니까 하버드가 1위 대학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절대 서울대도 못 따라갑니다. 하버드 애들은. 그 혹시 대학전쟁이란 프로 봤어요? 대학전쟁 프로 안 봤어요? 그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학교 대표로 서울대 대표, 연대 대표, 무슨 뭐 고대 대표, 카이스트 대표,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죠? 그죠? 포항공대 대표. 근데 거기에 누구도 나오냐면 해외 대학교 대표들도 나와요. 우리나라 애들 중에서 뭐 하버드 간 애들, 뭐 스탠포드, MIT도 나왔고, 옥스퍼드도 나왔어요. 케임브리지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애가. 알겠죠? 그 대학교 이름 간판 걸고 걔네들도 나온 거야. 걔네들도 지금 거기 다니는 애들이니까. 게임이 안 돼요. 대학전쟁 1에서는 서울대 1등, 고대 2등. 대학전쟁 2에서는 서울대 1등, 카이스트 2등. 근데 중요한 건 4강에도 못 올라요. 하버드고 남을 테고 필요 없어요. 붙여놓으면 완전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알겠죠? 우리로 치면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알았지? 근데 서울대 뭐 이런 애들은 격이 다르더라고, 애들이. 알겠지? 그리고 나올 때도 되게 웃겨. 나 이거 되게 약한데 그러고 서울대 애들은 나와요.
나 하버드에는 나올 때 나 이거 잘해 이러고 막 나와요. 근데 붙으면 나 이거 약한데 하는 애가 이겨요. 서울대 나 이거 못하는데 하는 애가 이긴다니까. 이상하죠. 처음에 딱 붙을 때까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딱 몇 번 이기니까 오히려 서울대가 난 못하는 건데도 쟤는 뭐 잘한다 그래놓고 뭐 저래? 뭐 거의 이런 그죠. 재밌죠? 그럼 물어볼게. 이거는 개개인들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사회 구조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사회 구조, 문화 구조에서 한국 사람들만이 갖는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공부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알겠습니까? 아유, 불쌍한 새끼.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얘 천재 소리 들었어, 지금 천재. 아니, 헬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잘하는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욕을 처먹고 맨날. 자, 그러면 이런 사회 구조를 인식하면 뭐가 보인다? 구성원들은 그냥 설명되는 거야. 사회 구조, 한국 사회가 어떻지? 미국은 어떻지? 그럼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그냥 보이는 거야. 그 사회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들이니까. 이해되죠? 이게 거시적 관점이고, 이런 거시적 관점의 바탕이 되는 사회를 인식하는 이론은 사회는 실제다. 개인을 외제하는 실제, 개인을 구속하는 틀로서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이 존재하며, 알겠죠? 가스라이팅을 하며 개인을 형성해내는 실제, 그게 바로 사회다. 알겠죠? 그 이론에 뭐가 있다고?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고. 됐어요? 그럼 물어볼게. 기능론은 저기는 상상이론하고는 전혀 달라. 상상이론은 개별 구성원 하나하나가 어떻게 서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주관적인 개개인들의 판단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을 이루고 공유를 이루어내고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며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또 개개인들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들이 개별적으로 달라지면 이게 어떻게 변경되면서 어떻게 사회제도가 변경되어 가는지를 설명하잖아. 그게 상상이론 아니야. 얘네하고는 전혀 달라. 뭐부터 보겠어? 갈등론, 기능론은 사회 구조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 사회 구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라이팅의 이 외부적인 사회 구조는 기본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사회 구조는 이런 거야! 사회 구조에 대한 규정을 먼저 지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알았지? 다시 한번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이 뭐라고? 사회 구조의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해. 사회 구조는 이런 속성으로 움직이고 이런 과정으로 움직여 사회 구조에 대한 규정을 먼저 짓는다고. 알았지? 근데 기능론자들은 사회는 개별 구성원이라고 그냥 쓸게요. 구성원이 개별적인 사람들이니까. 사회는 구성원을 조화롭게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원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상호 보완을 이루어내는 완전 무결한 틀이다. 이렇게 설명해. 다시 뭐라고? 사회는 구성원의 조화와 상호 보완을 이루어내는 완전 무결한 틀. 완전 무결이니까 뭐야?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알았지? 잘 봐. 기능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 유기체설이거든. 다시 뭐라고? 유기체설. 유기체가 뭐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유기체야. 훌륭해. 살아있는 생명체. 니들 앞에 지금 거대한 유기체가 한 마리 있죠.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유기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사회 유기체설은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 쌤의 몸 전체 있죠. 하나의 생명체 전체. 하나의 생명. 이거는 뭐예요? 사회예요. 다시 뭐라고? 그러면 우리 몸, 선생님 몸 이 거대한 유기체 안에 생명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죠. 뇌도 있고요. 심장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맞죠? 간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장도 있고요. 콩팥도 있고요. 콩팥이 신장이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몸 안에 있는 뭐? 개개의 장기들이 있죠. 이거는 뭐다? 개개인으로 보면 돼. 이 관계라는 거야. 이 관계. 됐습니까? 잘 봐봐. 개인은 사회를 떠나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가질 수 없다. 말을 바꿔볼게. 하나하나의 장기들은 몸 전체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다. 봐봐. 선생님 몸 안에 이 뇌 있죠, 뇌. 얘는 내 몸 안에서 다른 장기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며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기능을 다하고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 아닐까요? 동의할 수 없어? 내 뇌, 선생님 안에 있는 브레인, 뇌는 내 몸 안에서 다른 장기들과 상호 조화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엄청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죠. 재영이가 나한테 10조를 준다는데 내가 바꾸겠습니까, 뇌를? 그쵸, 바꿀 리가 없죠. 얼마나 고결하고 중요한 아이인데. 됐습니까? 근데 얘를 내 몸 바깥에 따로 떼놔봐. 내 몸 밖에 따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뇌가. 어때요? 그쵸. 솔직히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아니 순댓집에 가면 이렇게 거의 막 염통도 있고 허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거보다 못해요. 그럼 뭐 썰어 먹기라도 하지. 이건 뭐 징그럽게만 하고 뭐 어떻습니까 그걸. 맞아요, 틀려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 하나하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몸 전체 안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며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의미와 가치를 갖지만 개별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해됩니까? 야, 전체 이 몸 이런 것들은 장기의 단순 결합물인가? 그럼 선생님 몸 안에 있는 지방, 무기질,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결합시켜서 이 모습 만들면 그게 납니까? 걔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죠.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고. 이해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개개인들 장기 하나하나들은 사회를 떠나 전체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떨 때 개개인들은 의미와 가치를 갖나요? 개인은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되십니까?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맞죠? 전체를 위해 기여할 때 몸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할 때 그때 뭘 가져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 기능을 찾아 사회 체제에 거스르지 않고 이 체제 안에서 본인이 맡을 수 있는 기능
이 기여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그 자기가 어떤 사회 전체를 위해 기여하는 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자아 실현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져가는 존재들이에요. 알아듣겠죠? 돼요? 근데 이 말의 전제가 지금 하나 보여야 돼. 사회 구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이 사회 메커니즘, 내 몸의 메커니즘이 뭐하다는 전제하에 완벽하고 뭔가 공정하고 아름답다라는 전제하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야. 이해돼? 사회 구조 자체가 뭔가 모순덩어리고 문제가 많아.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기여하고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의미를 갖고 이런 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 구조, 사회 메커니즘은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조화를 이뤄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완벽한, 완전 무결한, 결점이 없는 그런 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 개인은 사회를 떠나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기능을 찾아 기여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 기능론은 지금 보니까 보수적 관점이야, 진보적 관점이야? 말이 어려워. 보수와 진보의 뜻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진보가 뭘까요? 진보. 발전지향적. 오케이, 발전지향적. 무슨 소리야? 현실의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현실이 긍정적이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왜 변화를 꾀하니? 발전은 뭔가 변화인데 어떤 변화? 모순을 극복한 보다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발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현실 사회가 아름답다, 훌륭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발전을 말하지 않죠. 지금이 좋은데 왜 발전을 해요? 발전은 기본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뭔가 모순을 극복한, 알겠죠? 더 나은 변화를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현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알아듣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진보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변화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 그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지. 알겠지? 그럼 보수는 뭘까? 현실 유지, 현상 유지를 꾀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이 자들은 현실에는 문제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기능론자들은 보수적 관점이야, 진보적 관점이야? 그래. 그래서 보수적 관점이고요. 안정지향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풀면 안정지향적이란 얘기죠. 또 문제.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를 인식하는 자들은 기득권층일까? 하층민들일까? 좀 더 쉽게 풀어줄까? 강남 사람들일까? 구로구 사람들일까? 그지? 강남구가 그래요. 이렇게는 말하기 싫은 거지. 그지? 기득권들이 그래요. 기득권들. 기득권들은 당연히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 사회 경쟁에서 승리해 이 사회를 주도하는 자들이잖아. 그럼 그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어때 보여?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고 알겠죠? 아주 평등하고 알겠죠? 그런 구조로 이 사회 구조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원들이 협동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짜여진 게 지금의 우리 현실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돼. 알겠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 이해되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득권층들이 지지하는 입장이야. 알아듣겠죠? 이게 기능론자들이야. 아무래도 우리 여기 있는 구로 지역은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시각이 많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있다? 기득권층 중심 정당이 뭐죠?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항상 사장님들 편에 있어요? 노동자 편에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맞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맨날 복지를 말하고, 알겠죠?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 인식하고 해결해야 된다 말하고 알겠죠? 가진 자들에게 부유세를 매겨야 된다 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지역은 항상 누가 뽑힙니까? 강남 서초 그죠? 송파 이 강남 상고는 뭘 고민을 해? 거의 몰표 70% 국민의힘이야. 알겠죠? 되죠? 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이쪽에 있어. 어쨌든 요렇게 우리 현실의 사회 구조를 인식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현실의 이 구조를 우리 현실의 우리를 둘러싼 사회 구조를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가 협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완벽하게 짜여진 구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깨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마치 우리 몸의 메커니즘과 같은 거고 우리 개별 구성원들은 그 몸의 메커니즘에 저항하면 안 되죠. 그 안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기능원자들이 볼 때 갈등이란 어떤 걸까?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 나쁜 거예요.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뇌하고 심장이 싸워. 좆됐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막 시키는데 싫어! 막 이래. 끝난 거지.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 현상이야. 알겠죠? 부정적 현상이야. 사회 전체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됐습니까? 그런 아주 부정적인 현상들이야. 이해되죠? 다음, 기능론자들이 볼 때 사회제도, 뭐 법이나 정책 같은 우리의 사회제도는 어때?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까? 아니면 기득권층 특정 집단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낸 걸까? 우리 현실의 사회제도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보죠. 설마 기득권층들이 자기들 이해관계로 그냥 만들어낸 거다. 야, 이렇게 인식하면, 그럼 사회 구조 안에는 항상 불평등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기득권층이 자기들이 이해관계를 반영한 거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는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 법이나 사회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함부로 이런 것들에 저항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우리는 사회제도, 사회구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알겠습니까? 항상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지? 지금 우리 현실 사회에서 소득 격차라는 게 존재하죠? 의사들 자기 병원을 개원한 개원의를 기준으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의사들 평균 연봉? 10억. 10억? 야, 연봉이 10억이면 님이를 너 너무 멋있는데? 대략 한 3억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연 한 2,500 정도 번다고 하니까요. 순수익이 연 2,500. 월 2,500.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한 3억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죠. 우리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내 친구도 환경미화 하는 친구 있어요. 4천 정도 됩니다. 4천. 그럼 몇 배 차이 나요, 대략?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지 않나? 4천하고 3억이면 10배는 좀 안 돼도 한 8, 9배 정도는 되는 거죠. 맞죠? 8배 정도 되는 거죠. 8배. 어떻게 생각해? 환경미화원은 잠도 못 자.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 매일 어때? 더러운 냄새 맡으며
그 추운 겨울에도 뭐해? 그 찬바람 맞으며 그러고 일을 한다고.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얼마 벌어? 4천 벌어. 근데 의사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나요? 아, 의사가 언제 그렇게 일을 해요? 맨날 가봐요, 의사. 오늘은 진료 없습니다. 맞죠? 우리 의사님은 뭐 월수 오전만 하세요. 막 이런 거잖아. 봤어, 못 봤어? 맞죠? 맨날 그 지랄이야. 그래 놓고 보러 가는 게 4, 50 보러 간다니까. 맨날 늦어. 나 그거 보고 진짜 웃겨가지고. 그 유튜브에 문살만 TV라고 있어. TV 이름이 문살만 TV예요. 채널 이름이 문살만 TV. 문살만 TV가 뭐의 약자게요? 문과도 살만해 TV. 다시 뭐라고? 문과도 살만해 TV. 이게 세 명이서 하는 건데 회계사 한 명 하고요, 감정평가사 한 명 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변호사 한 명 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운영하는 TV야. 문과도 살만해 TV. 알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그런 거야. 자기 친구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얼마 버냐? 막 이러고. 알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거야. 야, 너 개원한 지 지금 한 3년 됐나? 이제 안정됐어. 얼마 버냐? 그랬더니 얘가, 그래도 이거저거 뛰면 한 2,500 벌지? 얘기하더라고.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 매일 힘들어 죽겠어. 매일 나가. 막 이러더라고. 알았죠? 그러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너 골프 친다며. 그랬더니 골프 친대요. 근데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오전에는 골프를 친대요. 그리고 오후에만 진료를 한대요. 그래서 골프 며칠 친다 했더니 5일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힘든 이유는 뭐였던 거야? 그렇죠. 골프도 매일 치면서 이게 진료만 하면 그냥 저녁 진료만 매일 조금씩 한 4시간씩 있는 거야. 근데 골프까지 치면서 하려니까 힘든 거지, 얘가. 님 이럴 하고 2,500 벌더라고요. 알겠죠? 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 그만큼 의사들은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없는 고차원적 기능을 하잖아. 우리 몸으로 치면 항문 같은 기능이 아니라 심장 같은 기능을 하잖아.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없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 이해돼요? 기여도가, 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야, 누구나 쉽게 별 노력 없이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 그거하고 진짜 애써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 않으면 담당할 수 없는 고차원적 기능하고, 이거 만약에 똑같이 보수가 주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어? 이해되죠? 자기의 능력에 맞는, 사회적 기여도에 맞는 합당한 대가인 거지. 이해되죠? 이러고 말한다고. 야, 지금 이게 기능론적 시각인데,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했었다. 공평했었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랬냐. 대신에 더 많은 보수를 받아가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기여도도 더 높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쉽게 담당할 수 없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보수로서 그런 보수를 받는 것이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누가 열심히 살겠냐? 누가 그런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려 하겠냐? 이러고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야,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되는 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시면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갈등론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줄 건데요. 내가 처참히 이 논리를 다 깨드릴게요. 날 따라와. 영원히 기득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무슨 소리야? 내 기득권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내 인생에서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쪽으로 보여, 나는. 세상이.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 평균이 좋다 그랬어요. 뭐라고? 딱 평균으로 살으라 그랬어요. 두 개 치우치지 말아라. 아니고요. 적당히. 뭐든지. 그런 양비로는 싫습니다, 선생님.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시다.